떠보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전문의 서대원입니다. 오늘은 뇌전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뇌전증 발작 발생 시 알아야 할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전증은 과거 간질이라고도 불렸으며 뇌신경세포의 전기적 이상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뇌신경세포는 주로 뇌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를 말하고, 전기적 이상은 신경세포들이 잘못된 연결이나 과도한 흥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상 증세는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과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징후로서 발작을 말하며, 반복되는 것은 5년에 2회 이상의 발작이 있거나 발작의 재발 가능성이 60%가 넘는 것을 말합니다. 질환은 이로 인해서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련은 얼굴, 몸, 팔, 다리가 움찔거리거나 떨리거나 뻣뻣해지는 움직임을 말하며, 뇌전증의 발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전증 발작을 좀 더 설명하면, 뇌의 국소 부위에서 시작하는 국소 발작, 뇌 전체에서 시작하는 전체 발작, 그리고 불명 발작이 있습니다. 국소 발작으로 발작이 시작되는 부위가 뇌의 후반부에서 정기적 이상이 시작되면 감각 전조부터 느끼게 되며, 뇌 전반부부터 발생하면 처음부터 운동 발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발생해도 뇌 전체로 퍼진다면 전체 발작과 같은 전신 발작으로 이행되는데, 이를 강직 간대 이행 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 떠보세요. 우선 제 손 잡아보세요. 우선 힘 들어갈 거예요. 자, 손잡으려 해보세요. 운동 발작에는 입맛을 다시거나 쩝쩝거리거나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하는 자동증을 보일 수 있고, 얼굴 표정이 변하면서 몸통, 어깨, 다리를 과격하게 움직이는 과잉 동작 발작을 보일 수도 있고, 지금 다리가 약간 경직되고 있습니다. 손에는 힘은 들어가지 않고요. 다리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숫자 좀 세보세요. 1부터 20까지 숫자 세보세요. 다리하고 팔에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는 떨림, 움찔거림, 그다음에 뻣뻣함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뇌 전체로 퍼지는 경우 대부분 의식 소실과 함께 평소에 보이지 않는 몸 전체가 뻣뻣해지고 떠는 발작을 보이는데, 이를 강직 간대 발작이라고 합니다. 뇌전증에서 보이는 경련은 여러 종류의 발작들 중에서 일부인 강직 간대 발작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잘못된 연결과 과도한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뇌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변이 아주 작아서 뇌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 진단 기법의 발전으로 50% 이상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뇌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뇌 피질 형성 기형, 두부 외상, 뇌종양,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매 등이 있을 수 있고, 뇌의 감염성 질환으로 뇌염, 뇌의 자가면역 질환, 대사성 질환, 그리고 드문 뇌신경계의 유전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뇌전증 발작 중에서 의식이 보존되는 발작은 환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발작을 마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식 소실 발작은 외상과 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아서 주변에서 안전한 대처법을 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소리를 지르며 사지를 떠는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을 보일 경우는 반드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단계, 이때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환자가 지르는 소리와 모습에 놀라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분 동안 지속되는 상황을 환우 옆에서 잘 대처하겠다는 마음으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시계를 한번 쳐다보며 시작 시간을 확인하면서 차분히 대처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착 유지, 스테이 캄입니다.
2단계는 그 환우가 안전하게 강직 간대 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환자를 억지로 붙잡거나 흔들거나 깨우려 하지 말고 주변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치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발작 중에는 혀를 깨물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 입안에 손가락이나 물건을 넣으면 안 됩니다. 경련 발작 중에 머리를 떨다가 바닥에 받치지 않게 수건이나 옷으로 머리를 받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깨가 꺾이거나 관절이 다치지 않게 몸통이나 팔다리 위치를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차분히 환자의 모습, 즉 고개 돌린 방향, 팔다리 움직임을 잘 기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전 발작, 세이프 시저입니다. 3단계, 길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2분에서 3분 안에 대부분의 발작은 종료되며 끝납니다. 끝날 무렵에 즉 꺽꺽 하다가 푹 하면서 거품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몸은 축 처지게 되고 소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을 옆으로 돌려주면 발작 동안 있었던 입안의 분비물 등이 나오기 쉬우며 숨도 편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우의 고개와 몸을 옆으로 돌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면서 종료 시각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옆 돌리기, 사이드 턴입니다. 정리하면 1단계 stay calm, 2단계 safe seizure, 3단계 side turn의 첫 영문 글자를 따면 SSS로 할 수 있어서 이 트리플 S를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발작이 완전히 끝나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 완전히 의식이 회복되어 몸을 가눌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안전하게 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식 회복 후에도 거품을 닦아주거나 분비물을 치워줄 수도 있고 혀를 깨물거나 얼굴이나 팔다리에 찰과상이 발생했다면 상처 처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발작 중 뇌압 상승으로 인한 심한 두통이 발생하거나 발작 중 근육 손상으로 인한 근육통이 심하면 그에 따른 약물 치료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국소 발작 중 과잉 동작 발작이 있는데 이 경우는 발작은 짧은 편이지만 안전하게 맞출 수 있도록 환자를 안전하게 제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환자의 어깨를 제압해야 합니다. 팔, 다리를 잡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다리로 접근하면 다리에 차일 수 있어서 안전한 접근과 환자 제압 자세가 필요합니다. 발작 후에 혼돈 상태로 일어서 나가거나 이런 이동이 심할 경우는 못하게 막지 말고 안전하게 따라가면서 조용히 안전한 곳으로 리드하며 정신이 회복될 때까지 동반해 주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발작 전과 발작 후 시계를 보면서 길게만 느껴지는 발작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작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강직 간대 발작, 즉 경련성 발작의 경우는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의식소실 발작의 경우는 1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뇌전증 지속 상태 스테투스 에필lep티쿠스로 보고 뇌 스스로 발작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로 판정합니다. 이때는 뇌신경세포의 손상의 위험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서 응급실 방문과 빠른 주사치료를 포함한 신경집중치료, 뉴로크리탈 케어를 통해 발작이 멈추고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며 의식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간대 발작의 경우 5분 이내라도 의식을 포함한 완전한 회복이 없이 두 번째 발작이 이어질 경우, 즉 연속해 발작이 발생한다면 응급실 방문이 필요합니다. 119에 연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무호흡은 발작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환자의 호흡, 움직임을 확인한 후 몸통과 머리를 옆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발작 중 혀나 볼을 깨물거나 외상으로 입안 출혈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진 않습니다. 발작이 끝난 후 상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무언가를 입에 넣어 혀를 보호하려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발작이 끝난 뒤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거나 호흡이 불규칙하면 즉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발작 후에는 일시적으로 몽롱한 발작 후 혼돈 상태, 컨퓨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혼돈 상태가 수분에서 수십 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환자를 조용한 공간에 눕혀 휴식을 취하도록 돕고 절대 혼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30분 이상 의식이 돌아오지 않거나 혼수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작이 새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실 방문해서 적절한 진단과 검사 그리고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발작 도중 낙상 등 외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발작이 멈춘 후에 통증이 지속되는지 출혈 또는 의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머리를 부딪혔다면 뇌진탕이나 뇌출혈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선 자세한 신경학적 진찰이 필요합니다. 신경학적 진찰 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뇌 CT, 뇌 MRI 등의 뇌 영상도 촬영할 수 있겠습니다.
국소 발작일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발작 중 의식이 있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작 중에 인터뷰를 통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같은 오리엔테이션을 확인하며 손뼉을 3번 쳐보세요, 왼손 들어보세요 등의 질문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고 빨간색 기억하세요 등과 같은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발작 후에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발작 중 제시한 색깔을 맞추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식 소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의식이 바로 없어지면서 전체 강직 간대 발작으로 진행하거나 전체 발작의 경우는 소리 지름, 움직임의 양상, 눈, 고개 방향, 양팔, 다리 떨림, 발작 후의 모습, 발작 중 손상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작 전후 상황,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발작 시간 등에 대해 메모해 두면 진단과 치료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발작이 발생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욕실문은 잠그지 말고 안전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안 넘어지는 목욕의자, 그리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불을 사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의식소실 발작을 하는 환우는 뜨거운 물을 다루거나 기름을 다루는 요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수면 중의 발작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전과 다른 두통, 어지럼증, 근육통을 느끼거나 또는 벽에, 요, 이불 등에 분비가 있을 경우 등은 수면 발작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전문의 선생님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발작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특히 약 빠짐 없는 약물 복용,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생활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을 때는 발작의 유형에 따른 발작 일기를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뇌전증 발작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신경과에 있는 비디오 뇌파 검사실에서 수일간 입원해서 발작 당시의 뇌파와 발작 모습의 비디오를 통해 연관 분석하고 장시간의 각성 수면 뇌파를 분석하게 됩니다. 아울러 고해상도 뇌 MRI 그리고 뇌 펫 검사를 시행하면서 발작 병소와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연관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약물 농도 측정을 포함한 혈액 검사와 다양한 추가 확인 검사를 통해서 여러 원인을 한 번 더 감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밀 재검토 후 약물 저항성 뇌전증일 경우는 추가적인 치료로 수술이나 시술 또는 새로운 약물 조합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뇌전증은 다른 뇌질환보다 많은 경우의 환자들이 적절한 약물 치료로 잘 조절되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전체 환자의 약 70% 이상이 생활관리와 약물 치료로 발작 없이 생활할 수 있고, 일부는 수술의 도움을 받아 발작이 멈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료했던 한 대학생 환우는 청소년기에 처음 발작이 시작돼 큰 충격을 받았지만 생활습관 관리와 꾸준히 항발작 약제 복용을 통해서 5년 넘게 단 한 번의 전조를 포함한 발작도 없이 대학 졸업과 취업까지 성공적으로 해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중년 환자분은 약물 치료도 조절이 되지 않아 수술을 고민했는데 뇌전증 집중치료실 에필랩시 모니터링 EMU라고 하는데 여기에 입원해서 시행한 비디오 뇌파 검사를 포함한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발작 발생 부위를 확인하고 뇌 절제 수술을 진행했고, 이후에 발작이 완전히 사라져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뇌전증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회복도 가능한 질환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며 관리한다, 즉 다스린다는 표현이 더욱더 적절하지 않나 봅니다. 뇌전증 발작 모습은 흉할 수 있어서 아직도 환우를 이상한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면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 외래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는 환우와 보호자가 아직도 많은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뇌전증은 뇌의 일시적 정기적 이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증세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정신과 질환과 다르며 전염되지도 않으며 지속적인 인지나 기능 저하를 일으키지도 않아 발작이 없는 상태는 정상 상태가 됩니다. 수분 동안 발작이 없는 상태는 정상 상태입니다. 수분 동안의 문제만 없다면, 즉 흉한 모습을 안 보이면 좋겠지만 아직 30% 정도의 환우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 좀 더 높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요즘은 20종 이상의 항발작 약제가 개발되어 있고 최근에 도입될 신약도 있습니다. 약물의 특성에 대한 연구로 환자 맞춤형 치료도 부작용 없이 장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방법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수질환에서는 대마호
오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수술 기법도 발전하여 목표 부위에 아주 가는 전극을 로봇으로 정확하게 삽입하여 기록하는 입체 뇌파 스테로이지 SEG라고 하는데, 이런 입체 뇌파 기법이 있고, 그 입체 뇌파 기록 결과를 통해 뇌전증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뇌전증 수술의 정확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 기법인 LITT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뇌자극 치료술 뉴로 스티뮬레이션도 개발되고 있으며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고 있지만 반응성 뇌자극술 RNS도 시행되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작은 뇌신경세포의 연결과 흥분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뇌질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이라 누구나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경과 진찰 및 뇌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 후 현재에 맞는 생활관리와 항발작 약제를 복용하면서 충분히 잘 조절될 수 있으며, 약물에 잘 조절되지 않는 일부는 수술치료도 가능합니다. 자기에 맞는 생활관리, 약물치료, 수술요법을 통해 발작을 잘 조절하면 학업, 직업, 결혼 등 일상 및 사회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습니다. 환우와 환우 가족만이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우리 모두 뇌전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응급대처법을 이해하고 있으면 환우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